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문천재 40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현재 완료 시제라는 아주 어려운 시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만만치는 않긴 한데 그래도 현재 완료 시제보다는 나을 겁니다. 유닛 40고요. 과거 완료 시제와 미래 완료 시제 한꺼번에 묶어서 가고요. 기출문장은 15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절반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절반이 시작되긴 한데 유닛으로 봤을 때는 30개가 남아있고요. 40개 한 겁니다. 근데 기출문장으로는 500개가 남아있다는 건데 앞으로 기출문장을 조금 더 보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살펴보셨던 내용들이 다 여기저기 한꺼번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까지도 함께 잘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강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완료 시제의 개요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의 개념과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 완료도 역시 동사 자리에 표현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로 가봤더니 had, pp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과거 완료 딱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의미는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동사의 모양을 보고 과거 완료인지 혹은 현재 완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has pp 또는 have pp라면 현재 완료. had pp라면 과거 완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와 대과거라는 두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요. 의미의 중심은 과거에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완료 시제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네요. 현재 완료 시제도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의미의 중심은 현재에 있다고 그랬죠. 과거 완료도 과거와 대과거라는 두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의 중심은 과거에 있다는 거죠. 대과거가 뭐죠?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여기를 현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를 기준으로 그보다 더 이전 과거를 그냥 우리가 대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과거 큰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는구나. 우리 현재 완료는요. 과거와 현재 두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표현하며 의미의 중심은 현재에 있다고 그랬네요. 과거 완료는 대과거와 과거 두 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표현하며 의미의 중심은 과거에 있다고 그랬네요. 현재 완료니까 의미의 중심 현재에 있다. 과거 완료니까 의미의 중심 과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다고요? had pp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과거 완료의 쓰임이라서 별표를 좀 쳐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에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두 개의 과거 1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즉 두 개의 과거 1 사이에 발생 순서상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과거 완료, 즉 had pp로 표현하고요. 이후에 일어난 일을 과거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과거 1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과거 1 사이에 발생 순서상의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더 먼저 일어난 과거를 대과거, 즉 과거 완료인 had pp로 표현하게 되고 나중에 일어난 과거를 과거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경험, 계속, 완료, 결과의 네 가지 용법 및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개의 과거 1 사이에 발생 순서를 표현하는 이러한 기능이 과거 완료에 있다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시키는 건데요. 얘네들 모두 다 기본 해석은 과거처럼 해주시면 돼요. 근데 현재 완료하고 그럼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처럼 해석해도 의미의 중심이 현재에 있고요.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해석해도 의미의 중심이 과거에 있다는 거 이것만 딱 잡아주시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 완료의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중에 경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We had never thought we would experience a real earthquake.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지진을 경험할 거라고는요.
we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보니까 had, thought, 과거 완료가 never와 함께 쓰인 상태가 되겠죠. 경험적 용법 혹은 의미임이 강하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우리가 실제 지진을 경험할 거라고요. 해석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완료의 해석이고요. 없었다 이렇게 돼야지 과거 완료가 되겠죠. 과거 완료 경험도 마찬가지로 힌트를 딱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계속으로 가볼게요. It was exactly what I had always dreamed of.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주어고요. 동사가 과거네요. 그리고 나서 보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had, pp가 always와 함께 쓰여 있네요. 과거 완료가 계속적 용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과거인 상태에서 그거보다 이전인 대과거 어느 시점인가부터 항상 꿈꿔왔던 것이라는 거죠. 즉 꿈꿔왔던 것은 과거보다 이전부터 시작되어 온 일입니다. 그것이 과거까지 이어져 온 상태. 계속도 힌트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3번 완료로 가볼게요. When I arrived at the bus stop, the bus had already left. 제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건데요. when 접속사,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형 쓰여 있고요. 전치사, 명사, 문장의 주어 그리고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가 already와 함께 쓰였으니까 완료적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정에 도착했을 때 버스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 떠난 행위, 동작이 완료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만 넣어볼게요. 고1 기출문장이네요. I thought I had lost my dog forever.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 개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요. 자, 문장의 주어 그리고 동사가 과거 시제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가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얘는 결과적인 쓰임인데요. 생각했어요. 과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에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과거를 기준으로 영원히 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개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요. 의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시면 될 텐데 사실은 얘는 과거 완료는요. 이렇게 용법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과거 일이 있는데 더 먼저 일어난 일을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는 거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had, pp 과거 완료하고요. 과거 이렇게 있네요. was라는 과거 그리고 had dreamed라는 과거 완료가 보이네요. arrived 과거, had left는 과거 완료 보이죠? thought 과거고요. had lost 과거 완료 보이죠? 그러면 한 문장 내에 과거와 과거 완료가 함께 있다는 것은 과거 완료가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잡아주시라고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지진을 경험할 거라고요. 실제 지진을 경험한 건 과거고요. 그 과거에 실제 지진을 경험한 순간에 내가 이러한 거를 경험할 거라고 그 이전부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은요. 그것이 항상 내가 꿈꿔왔었던 것이었다고요. 이었던 게 과거 기준 시점인데 그거보다 그 이전인 대과거 어느 시점인가부터 꿈꿔왔던 것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과거인데 얘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요 아주 전형적인데요. 제가 도착한 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이미 떠나버린 거는 내가 도착한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버스를 못 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과도요. 나는 생각했어요. 생각한 건 과거 시점인데요. 잃어버린 건 그 이전 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 결과로 나는 영원히 걔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과거에 저는 제 개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여기서 포인트, 생각한 것보다 잃어버렸던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이걸 잡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 완료도 과거처럼 해석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그 상황에서 경계 완결이라는 의미까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거 완료 진행형은요. 이거 현재 완료 진행형 때와 이거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 이전 과거, 즉 대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과거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대과거죠.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과거 완료 진행형은 뭐 용법 및 의미를 파악할 것도 없죠. 네 가지 중에 하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 기준 시점이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태를 봤더니 had been ing예요. has나 have been ing라면 현재 완료 진행형, had라면 과거 완료 진행형. 계속 해오고 있던 중이었다가 기본 의미인데 이건 문장에 따라서 적절히 해석하는 겁니다. 느낌만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It had been raining for 3 days 이렇게 나왔네요. 자, 3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3일째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일 동안이죠. 과거 완료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과거를 기준으로 3일 동안, 즉 3일 전부터 과거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데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3일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을까요? 됐습니다. 이제 미래 완료로 갈게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미래 완료는 주로 미래 시점 표현인 by 미래 시점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완료될 예정인 상황이나 예측을 표현한다고 하고요. 기본 형태는 will, have, pp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알고 있는 것 앞에 will을 붙여서 미래 완료를 나타내요. 그래서 기본 의미는 자, 뭐뭇이 되면, 즉 이때가 되면 시간적인 의미로요. 자, 미래에 이때쯤이 되면 뭐뭐 했을 것이다 혹은 하게 될 것이다. 얘를 기본 의미로 가져갑니다. 자, 근데 미래 완료라는 그런 느낌에 여기가 현재라면 미래 완료는 미래와 관련이 있겠죠. 미래가 중심 의미가 될 겁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가 중심, 과거 완료는 과거가 중심, 미래 완료는 미래가 중심이 되겠죠. 딱 현재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료될 예정인 상황이나 예측을 표현한다. 이 정도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험 계속 완료 결과 됐어요. 그냥 뭐뭇이 되면 언제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했을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자, 예문 갈게요. We will have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by the end of 2022.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겁니다. 혹은 극복했을 겁니다. 코로나19 유행병을 2002년 말쯤이면 혹은 말이 되면, 즉 2022년 말쯤이면 극복했을 거예요. 혹은 극복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19 유행병을요. 여기 동사를 보니까 미래 완료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미래의 시점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2022년 말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쯤이 되면 코로나19 유행병을 극복했을 겁니다. 혹은 극복하게 될 겁니다. 적절한 의미 파악은 해주시면 될 텐데 이때 됐을까요? 될까요? 모르겠네요. 자, 미래 완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한 문장 한 문장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시제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501번 neighbor는 이웃이 되겠고요. either는 부정문 끝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긍정문 끝에서는 to가 또한을 나타내죠. None of my neighbors had seen her either. 제 이웃들 중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문장이 되겠네요. 자, none of my neighbors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d seen이 동사겠죠. 그런데 과거 완료로 되어 있고요.
자, none을 통해서 문장 전체가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부정문 끝에 either가 또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겠네요.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이 문장 내에서 얘가 어떤 용법 의미인지를 밝혀주는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이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게다가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과거일이 있어가지고 사건의 발생 순서를 밝혀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정도는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제 이웃들 중 누구도 또한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경험 정도는 저절로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501번까지 봤습니다. 화살표상에서요. 과거 완료니까 얘가 과거라면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 이전인 대과거부터 아무도 그녀를 또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기준이 어디라고요?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502번 갈게요. 자, realize는 깨닫다, pain은 고통, loss는 상실이 되겠습니다. 자, he had never realized that an animal too felt the pain of loss. 그는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뭘요? 동물 또한 상실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고요. 동사 자리를 보니까 had, pp가 never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보아 경험임이 예상이 되겠죠. 기준을 과거에 두는 겁니다. 자, 그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뭘요? 동물 또한 느낀다는 것을 상실의 고통을. 동물도 상실의 고통을 느끼나 봅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 일종의 상실의 개념이죠. 그런 상실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가 이러한 사실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험적인 용법 금방 파악이 되네요. 됐습니다. 자, 503번. excited는 들뜬 신나. He was excited because he had bought the speakers at half price. 그렇습니다. 그는 아주 신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스피커를 절반 가격에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어고요. 동사가 과거 시제로 excited라는 과거 분사와 감정의 분사, 형용사죠? 함께 덩어리로 묶여있는 상태네요. 접속사,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가 이렇게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전치사, 덩어리. 그는 매우 신났습니다. 과거 시점에 매우 신이 났었어요.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스피커를 절반 가격에 구매했기 때문에. 자, 구매한 것이 신났던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매는 완료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결과적인 용법인데 사실은 얘는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시고 얘보다 더 먼저 일어났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그가 절반 가격의 스피커를 구매했기 때문에요. 구매한 건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매우 신이 나 있었다. 504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표현도 없네요. A 14-year-old girl named Victoria had always loved to sing. 14살의 소녀 빅토리아라고 불리는 항상 노래 부르기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4-year-old가 하이픈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고요. 그 뒤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어고요. 주어 자리에 named하고 그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제가 이런 거 공식으로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사 나와 있고 called 혹은 named 명사가 나와 있으면 명사라고 불리는 명사, 명사라고 이름 지어 불리는 명사, 뭐 이 정도라고 그랬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명사라고 불리는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빅토리아라고 불리는 한 14살 소녀가 그리고 나서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가 always와 함께 쓰였으니까 계속적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loved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빅토리아라고 불리는 한 14살의 소녀가 항상 노래 부르는 것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냥 사랑했었어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항상 노래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과거까지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한 소녀가 14살이고요. 이름은 빅토리아래요. 이런 정보를 다양하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505번. pass는 지난, improve는 나아지다, 향상하다. She had been practicing very hard. 이거 조금 지우고 할까요? She had been practicing very hard the past week, but she did not seem to improve. 그녀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동안. 하지만 그녀는 향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자리를 가봤더니 과거 완료 진행형 고민할 거 없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접속사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시 주어 동사 자리에 did not seem이 투부정사와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는 한 방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다 부사고요. 얘는 시간의 부사구가 되겠죠. 그러면 그녀는 지난주 동안 매우 열심히 연습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상, 나아지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이 과거 시점이고요. 그 이전 대과거 어느 시점인가부터 열심히 연습하기를 시작해서 과거 시점에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정말 속상하겠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 금방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505번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네요. 됐습니다. 우선 지난주니까 지난주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과거 시점까지 계속 열심히 해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아지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506번으로 갈게요. realize는 깨닫다. 이것도 몇 번 나오고 있네요. 이거 살짝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fighter pilot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fighter pilot. pack은 포장하다. parachute는 낙하산이 되겠습니다. He realized that as a fighter pilot, he had never thought about who packed his parachute.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요? 전투기 비행사, 조종사로서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뭐에 대해서? 누가 그의 낙하산을 포장하는 것이, 이때 포장한다는 것은 그냥 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하산이 펴지고 나서 다시 가방에 잘 넣어놓고 이렇게 쌓아놔야 그래야 다음에 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he가 문장의 주어, realize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절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realize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전치사, 명사, 그리고 대절 속의 주어가 되겠고요. 대절 속의 동사가 과거 완료 경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who는 누가라고 해석이 돼서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요. 이 팩트가 동사, 그리고 his parachut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전투기 비행사로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이때는 자격으로서를 의미합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뭐에 대해서요? 누가 그의 그 펴진 낙하산을 다시 가방 속에 쌓아뒀는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고요. 낙하산을 여러 번 사용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펴진 낙하산을 누가 다시 이렇게 낙하산에 고이고이 잘 해서 넣어놓는 거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과거를 기준으로 깨달았고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것도 복습하시죠? 죄송합니다. 자, 507번으로 갈게요. sing은 노래하다고요. sing, sang, song 3단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obody had ever heard the song Mona Lisa sung the way it was sung that night by Nat King Cole. 자, 이 문장 결코 만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나리자라는 노래를 방식으로 불리는 그것이 그날 밤 불려진 낫킹 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 nobody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가 ever와 함께 쓰인 상황입니다. 경험으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the song Mona Lisa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요. 얘를 뭘로 파악하셨을까요? 혹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가 쓰인 것을 보셨을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긴 한데, 그리고 얘가 과거 분사는 맞습니다. 근데 얘는 the way와 덩어리를 이루어서 앞에 있는 목적어 the song, Mona Lisa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과거 분사로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the way라는 명사 뒤에 how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관계 부사 덩어리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how가 뭐 생략됐다고 볼 수 없겠죠. 뭐 the way만 쓰던가 how만 쓰던가 둘 중에 하나니 그냥 얘가 관계 부사로 쓰인 것이구나. the way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니까 그 노래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was sung은 이렇게 과거 수동태로 쓰였고요. That night 그날 밤 그리고 by 행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전체가 부정이니까 얘를 마치 never처럼 보시는 거죠. ever인데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리냐. 그냥 전체적으로 부정문입니다. 아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나리자라는 노래를 그런데 어떤 모나리자요? 그 방식으로 불려지는 모나리자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날 밤에 나킹 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불려지는 모나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라는 노래를 불렀겠지만 그날 밤에 나킹 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방식으로의 모나리자는 아무도 그때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매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양입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이 구조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과거 분사로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요. 목적격, 보, 지각동사 함께 쓰이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자, 508번 갈게요. agree는 동의하다, success는 성공. due to는 뭐뭐 때문에 전치사 덩어리라고 그랬죠. luck은 행운 또는 운, talent는 재능이 되겠습니다. All of them agreed that success wasn't something that had just happened to them due to luck or special talent. 자, 그들 모두는 동의했습니다. 성공은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에 그들에게 그저 발생했던 운 또는 특별한 재능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all of them이 문장의 주어고요. agree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greed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이 쓰여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다시 주어, 동사, 비동사가 something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something이라는 대명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주격으로 붙어 있네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고 이 동사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just를 보고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겠네요. 얘는 방금 막이라고 해석된다면 얘가 완료적 쓰임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저 단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의 용법인 의미는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자, 어쨌든 to 전치사 명사, due to 전치사 명사 or 명사니까 여기까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이하라는 사실에 동의를 했어요. 과거네요. 성공이
무언가는 아니었다고요. 뭐가요? 운이나 혹은 특별한 재능 때문에 그들에게 그저 발생했던 뭔가는 아니라는 점에 모두 동의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용법이죠? 저는 얘를 굳이 용법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요. 경험도 아니고 계속도 아니고 완료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 그들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것이 과거고요. 동일한 시점은 성공을 했던 다음이 되겠죠. 다 성공을 하고 나서 내 보니까 성공이란 게 그저 운이나 특별한 재능 때문에 그저 발생했던 것은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사실에 동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용법 판단하는 것보다 과거 일상에서 전후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맥락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의미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또 배가 아파가지고 성공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갑자기 운이 좋아서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잖아.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 없이 됐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운이 좋아서나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민과 노력과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거라는 거, 값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자, 509번 되겠습니다. 자, essay는 글이나 essay, avoid는 피하다, passivity는 수동성이 되겠습니다. You have written an essay that not only avoids passivity in the reader, but is interesting and gets people to think. 당신은 에세이를 쓰게 될 겁니다. 독자에게서 수동성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이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보니까 will have written이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미래 완료라고 볼 수 있겠죠. written의 목적어로 an essay가 나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an essay 다음에 that 나오고요. 그 뒤에 not only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avoids 동사가 나와 있는 주격이 되겠습니다.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와 단수 복수를 맞춰주는 건데 잘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피하다 뭘? passivity 수동성을 독자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덩어리가 되겠죠. but 접속사 다음에 다시 i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3인칭 단수 현재를 의미하죠. 앞으로 가보니까 얘가 있네요.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 보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 2번으로 가야겠죠. 다시 and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얘가 3번으로 보여야 될까요?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인데 얘에 연결된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3번으로 갈게요. 그리고 나서 get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네요.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걸 하나 더 보셔야 돼요. not only 이거 살짝 지울게요. not only A but also B인데요. not only A but also B. 여기서 also는 자주 생략이 됩니다. A뿐만 아니라 B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avoids 이걸로 갈까요? 자, avoids passivity in the reader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ut 다음에 is interesting and gets people to think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동사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하고 얘를 3번으로 할까 동사 2-1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살짝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구조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에세이 하나를 미래 어느 시점인가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미래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에세이? 독자에게서 수동성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에세이가 되겠죠. 독자에게서 수동성을 피한다고요?
에세이를 쓰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읽고 그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같이 마치 쓴 사람과 대화하듯이 읽는 그런 적극성을 나타내주는 그게 수동성을 피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동성도 피하고 당연히 그럼 재미있겠죠. 그리고 게다가 당연히 생각도 하겠죠. 수동성을 피하고 적극성을 띠게 만드는 에세이라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래 완료 진행형의 미래 완료 시제에 집중을 해볼게요.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여기를 현재로 놓게 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료되거나 뭐뭐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미래 이쯤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전달합니다. 됐어요. 자, 510번으로 가겠습니다. 싹 한번 정리하고 가죠. 자, notice는 알아차리다. 결국은 알게 되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cooperation, 협동 몇 번 나오네요. among은 사이에. 근데 이거는 보통 셋 이상을 말합니다. hot topic은 뜨거운 화제 혹은 주제. mass media는 대중매체고요. If you follow science news, you'll have noticed that cooperation among animals has become a hot topic in the mass media. 만약에 당신이 과학 뉴스를 따라가면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혹은 알게 될 겁니다. 뭘요? 동물들 사이의 협동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대중 매체에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라는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래 완료가 쓰였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래 시제라고 알 수 있겠는데 여기에 현재 시제가 쓰인 이유는 조건의 부사, 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notice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절이 나와 있고요. 다시 주어, 전치사, 덩어리, 그리고 동사 자리를 봤더니 has become이라면 현재 완료가 함께 쓰여 있네요. 그리고 become의 보어 자리에 hot topic 그리고 전치사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과학 뉴스를 따라가면, 즉 과학 뉴스를 이게 나오는 것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잘 따라서 읽어 보시다 보면 결국은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뭘요? 동물들 사이의 협동, 협력. 동물들 사이에서도 협력이나 협동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대중매체에서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는 걸, 이미 된 상태라는 거죠. 얘도요. 과거 어느 시점인가 돼서 지금도 이게 뜨거운 화제거리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지. 뭐 굳이 보자면 완료나 결과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얘를 놔두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얘는 미래 완료고 미래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과학 뉴스를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읽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뭘요? 동물들 사이 협력이 대중매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됐습니다. 자, 511번. different from은 뭐뭐와 다른이고요.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다면 A는 B와 다르다. 이 정도가 되겠죠. I slowly realized that my mom had not got me a phone and my present was just a little book which was so different from what I had wanted. 그렇습니다.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걸 천천히 깨달았을까요? 엄마가 저에게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의 선물은 그저 작은 책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과는. 그렇죠. 자, 아이가 문장의 주어, slowly는 부사고요. 동사가 과거시네요. 문장 전체가 과거라는 건 기준 시점이 지금 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realize의 목적어로 대절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My mom이 주어, 그리고 동사 자리에 had not got이 쓰였습니다. 과거 완료가 부정문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got이라는 동사가 목적어, 그리고 또 목적어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나에게 전화기를 사주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and 다음에 다시 my present 비동사 나오고 비동사부터 여기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which가 있네요.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be so different from입니다. 그것은 be와는 정말 달랐다 이건데 여기서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관계되면서 왓절이 과거 완료 시제와 함께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을 과거로 잘 보세요.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다는 걸. 엄마가 선물로 휴대폰을 주려고 했으면 이미 휴대폰을 구매했었겠죠. 깨달은 시점보다 먼저. 근데 저한테 휴대폰을 사주지 않았고 엄마가 준비한 선물이라는 것이 그저 작은 책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어요. 선물 포장을 보고 알았을까요? 어쨌든 그런 장면 중에서 알았겠죠. 그런데 그 작은 책이라는 것은 제가 원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자, 다른 것은 과거 시점인데 원했던 것은 그거보다 먼저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제가 원했던 건 뭘까요? 휴대전화였겠죠.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제가 계속해서 원했던 휴대전화는 엄마가 안 사고 준비했다고 하는 게 그저 작은 책이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생일이라면 참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12번으로 가겠습니다. On a Sunday evening some years ago, we were driving from New York City to Princeton as we had been doing every week for a long time. 어느 일요일 저녁 몇 년 전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서부터 프린스턴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매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의미 파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전치사, 명사까지 가고요. 그리고 시간의 부사 구로 보시면 되겠어요.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 진행형 쓰여 있고요. 그리고 from A to B, A부터 B까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접속사 쓰였는데 이때도 뭐처럼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고요.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 진행형이 쓰여 있으니까 대과거에 시작된 어떤 일이 과거에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Every week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란 말 속에서 이렇게 뭔가 계속되는 느낌이 딱 드러나고 있고요. 어느 일요일 저녁 몇 년 전에, 즉 몇 년 전 어느 일요일 저녁에 우리는 운전을 하고 있었죠. 뉴욕시에서부터 프린스턴까지. 뭐처럼요? 우리가 늘 오랜 기간 동안 매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처럼 더 설명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매주 항상 해오고 있었던 것처럼 뉴욕시에서 프린스턴까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궁금한 사항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요. 또 말이 꼬이니까 오늘 또 그만할 때쯤 된 것 같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513번. 자, go on to는 계속 뭐뭐 하다가 되겠습니다. stupid는 바보, make fun of 뭐뭐를 놀리다 하나의 덩어리 표현 꼭 챙겨가시죠. She went on to tell me how many classmates had called her student. 죄송합니다. 진짜 끝날 때 되는 것 같아요. She went on to tell me how many classmates had called her stupid and made fun of her and how she had felt when she couldn't find any help. 그렇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그녀를 놀렸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녀가 어떤 도움도 찾을 수 없었을 때,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녀는 주어고요. go on to가 계속해서 뭐뭐 하다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동사로 볼게요. 사실 얘만 동사긴 한 거죠. go on까지는 동사로 볼 수 있겠네요. 전체로 그냥 의미적으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절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다시
의문사, 절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때 의문사는요. 얼마나 많은 학급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으면 얼마나로 했고요. how가 형용사 부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기본 해석이지요?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급 친구들 해놓고 동사 자리에 had called가 나와 있죠. 과거 완료네요. 자, called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명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and로 연결돼서 made가 나와 있으니까 같은 거 찾아야겠죠. 여기서는 had를 찾는 것이 아니라 called 이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1, 과거 완료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덩어리로 묶이겠죠. 다시 how, she 주어가 되겠고요. 여기에 had felt가 과거 완료로 쓰여 있네요. 그리고 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그녀는 계속해서 저한테 말했어요. 뭘요? 두 가지를 말한 거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고 그리고 놀렸는지. 그리고 그 논리는 이렇게 상황에서 그녀가 어떤 도움도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 두 가지 상황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말한 거는 과거 시점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바보라고 부르고 놀린 것은 말한 것보다 더 이전이 되겠죠. 따라서 과거 완료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그녀가 도움을 발견할 수 없었을 때 느꼈다는 이 상황도 말한 시점보다는 더 이전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완료로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로 문장을 분석하시면 되겠네요. 의미 파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는 않기 때문에요. 자, 514번. 어이구, 뭔가요? 이게 표현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even if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양보를 나타내고요. production은 성과나 생산. in the short run은 단기적으로. in the long run은 장기적으로인데 단기적으로가 되겠죠. bribe는 보상이나 뇌물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note는 감사 편지가 되겠고요. inculcate는 주입하다라는 뜻입니다. and question 논의되어지는. 볼까요? 자, even if it increases production in the short run, the bribe for thank you notes will have failed by inculcating the wrong way of valuing the good in question. 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생산 혹은 성과를 증가시킬지라도 단기적으로는 감사 편지에 대한 뇌물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여기 앞에서부터 가야겠죠? 잘못된 방법을 주입시킴으로써 논의되어지는 선행을 평가하는 잘못된 방법을 주입시킴으로써 이 정도는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분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접속사라고 그랬죠? 자, 주어고요,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부사, 구가 되겠고요. 다시 문장에 주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 덩어리, 동사 자리에 미래 완료, 미래 어느 시점에 하게 될 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 ing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f 다음에 다시 value라는 동사의 ing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inculcating의 목적어로 the wrong way가 나와 있고요. valuing의 목적어로 the good in question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뭔가요? 굿은 좋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앞에 더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the good은 여기서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논의되어지고 있는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은 됐는데요. 의미 파악 가볼까요? 비록 그것이 성과를 증가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감사 편지에 관한 뇌물은 미래 어느 시점엔간 실패하게 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겠죠. 뭐 함으로써요? 논의되어지는 선행을 평가하는 잘못된 방식을 주입시킴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한 친구의 가정에서요. 아이가 감사 편지를 부모에게 써주면 그 편지마다 1달러를 보상해주곤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달러를 보상하는 거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쓴 거에 대해서 더 잘하라고
그리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달콤한 보상은요. 성과를 증가시켜 주기도 하긴 하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보상이 없으면 아예 안에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미래 어느 시점인간 실패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방식은 결국 우리가 그 감사 노트에 대해서 1달러를 주는 게 안 주는 게 이게 맞나 안 맞나? 논의되어지는 그러한 선행을 평가하는 잘못된 방식을 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미래 완료 요거 좀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이 아니죠. 미래를 기준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나게 될 완료될 혹은 예측 이런 거고요. 여기서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실패하게 될 거예요. 자, 515번 되겠습니다.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kindness는 친절함, stranger는 낯선 사람, initial은 초기의 처음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replace는 바꾸다, 대신하다, excitement는 흥분.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Thanks to the kindness of these strangers, the initial doubt I had about my decision to study away from home was replaced with hope and excitement. 자, 이러한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저의 초기의 의심,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결정에 대해 집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려는 대체되었어요. 희망과 신남으로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거는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 파악만 되면 의미는 딱 떨어집니다. Thanks는 뭐뭐 덕분에라는 의미의 전치사 덩어리죠. 명사까지 가고요. of 명사까지 갑니다. 그리고 the initial doubt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자리에 쓰임 의심이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had가 과거 완료로 쓰인 건데요. 잘 보세요. 과거 완료는 had pp라고 했습니다. 이 pp 자리에 have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가 have, had가 된 거죠. 오타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 되는 겁니다. 전치사, 명사, 그리고 명사 뒤에 투부정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tudy away from, 자, 뭐뭐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려는 결정인데 어디로부터요? 집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주어고요. 이거 한번 주어를 이렇게 표시해 드릴까요? 얘가 문장의 주어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문장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초기의 의심이 was replaced,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뭘로요? 희망과 신남 혹은 뭐 일종의 설렘도 되겠죠. 이런 걸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의심? 내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려는 저의 결정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초기의 의심이 싹 대체됐어요. 뭐 때문에요? 뭐 덕분에? 이러한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즉 외국에 나가면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 왠지 두려워, 겁나.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두렵고 겁날 텐데 그곳에 갔더니 의외로 이런 낯선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네. 그러한 친절함 때문에 제가 초기에 갖고 있었던 낯선 곳에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려는 것에 그 결정에 대한 갖고 있었던 초기의 의심 같은 것들이 희망과 그런 기쁨 설렘으로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분석도 됐고요. 이때 헤드헤드는요. 전체적으로 문장의 동사가 과거인 상태에서 대체가 된 건데 결정한 것은 그 전에 결정이겠죠. 맞나요?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의심이라는 것은 대체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의심이 대과거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게 대체가 된 거죠. 그러면 대체된 게 과거니까 갖고 있었던 의심은 더 이전 과거. 그래서 과거 완료로 표현됐구나.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의미 파악은 그냥 과거로 가시면 돼요. 이러한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초기의 의심, 제가 제 결정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려는 저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의심이죠. 그게 희망과 신남으로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거 잘 참고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제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41강이고요. 유닛 41, 42로 가서요. 태 들어갈 텐데요. 다음 시간 능동태와 수동태를 큰 틀에서 한번 모아보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닛 42로 가시면 삼형식과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인데 여기에서 기본 개념과 516번에서 520번까지의 5개 문장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 배분이 조금 적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워낙 또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복습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복습 깜깜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로 넘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